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스드코리아 한초롱입니다. 오늘 리마 라이브를 평소보다 좀 한 3분 정도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약간 세팅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마 라이브는 사실 지금 8월 시리즈로 해서 상반기에 인기가 있었던 여러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상반기에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의 웰빙 저당과 관련된 검색 트렌드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뷰티, 생활용품 해서 약간 가성비와 작은 사치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트렌드들 중심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데이터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부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고 하나의 건강 관리 방법이기도 한데 조금은 낯설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트렌드일 수도 있지만 헬시 플레저라는 건강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건강 관리도 이제는 즐겁게, 이제 예전처럼 뭔가 건강 관리를 어떤 약이나 제한된 제품들 아니면 그냥 뭐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고통을 참아가며 건강 관리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즐거움도 좀 챙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시 플레저라는 용어 자체가 이 건강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건강을 추구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트렌드의 용어인데요. 사실 이 트렌드가 제가 보다 보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런 트렌드는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었는데 여전히 꾸준히 이거의 기사들은 지금 가장 최근, 심지어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통 쪽 굉장히 다양한 이런 소비재들을 다루는 곳에서는 이런 MZ들의 건강 관리,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굉장히 뭐 제로 식음료, 오투죽 해서 뭔가 식품업계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런 열풍에 이어진 어떤 선물들, 그다음에 뭐 단백질 음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식품과 관련된 용품들만 있지만 이제 뒤에 제가 조금 보여드린 걸 보면 생각보다 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의 어떤 헬시 플레저가 고객들의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헬시 플레저와 관련된 그냥 데이터를 제가 다 분석해서 보여드린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같이 하나씩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그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연결해서 좀 보는 그런 식의 웨비나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최근에 저희가 뭐 늘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이런 세션들도 굉장히 다양히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검색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리스닝 마인드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부분도 아는데 막상 이제 써보려고 하시니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 인사이트를 뽑아낼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실제로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지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리마 라이브 시간 동안 그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헬시 플레저라는 걸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나라는 거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헬시 플레저, 헬시 프레저 뭐 이렇게
외국어다 보니까 두 가지 검색 키워드들을 넣어봤는데 실제로는 헬시 플레저라고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검색량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월에 6,200건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 개수가 164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검색 흐름, 2년간의 검색량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중간에 2022년에부터 약간 이 트렌드 용어들이 올라오다가 조금 떨어졌지만 보시면 점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4년 한 5월부터 해서 갑자기 저렇게 튀고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디저트 상급 헬시 플레저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젊은 좀 MZ 세대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브랜드 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사로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헬시 플레저 시리즈처럼 뭔가 뭐 깔라만시, 뭐 저당 이런 걸 타겟팅한 다양한 디저트, 그 다음에 다양한 음료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헬시 플레저라는 이 그냥 키워드만 넣었을 때 20대들이 많이 검색하는 특성 키워드로 보이고 그 안에서 브랜드로 봤을 때 디저트 상구가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경우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인텐트 파인더로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네,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트렌드 용어를 적고 나면 저 역시도 이걸 보면서 이제 검색량이나 전체적인 흐름, 그다음에 좌측의 토픽을 보면 헬시 플레저는 이제 업계에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뭐 고객들이 헬시 플레저를 검색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검색 데이터를 설명드릴 때 세 가지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죠. 점, 그 다음에 선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면으로 보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점점 다른 고객들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헬시 플레저를요. 선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점으로 봤던 헬시 플레저라는 걸 검색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헬시 플레저를 검색하는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검색을 하다가 헬시 플레저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를 검색한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있는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제적으로 고객들의 검색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측은 해시 플레저라는 용어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어떤 건강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들, 그게 지금 노란색으로 저희가 그룹핑이 된 거거든요. 비건 웰빙, MZ 세대 자기 관리, 그다음에 다이어트 컨텐츠,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 시장. 이런 조금 건강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다가 헬시 플레저를 검색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밑에 건강한 그냥 트렌드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웰빙 트렌드, 건강 트렌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MZ 세대의 건강 트렌드, 뭐 식생활 웰빙 트렌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다가 헬시 플레저를 인지를 하고 가는 경우. 근데 사실 여기 체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좌측의 키워드들 보면 건강식,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 운동 트렌드, 새로운 다이어트, 여성 다이어트, 뭐 간편식 건강 이런 것처럼 조금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런 검색에서 헬시 플레저로 넘어오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헬시 플레저를 그럼 검색하고 인지한 이후의 경로를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헬시 플레저 푸드, 음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릭 요거트, 아니면 음료,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 스낵. 약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좀 자연스럽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이 용어를 몰라서 논브랜드 그냥 시장 자체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하다가 이걸 알고 나서는 그 이유로 관련된 푸드나 음료나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면으로 볼게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을 오늘 또, 좀 다양한 토픽을 검색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 면은 뭐냐면요. 해시 플레저를 검색을 해본 사람들이 이전에 검색해본 두 개 키워드, 이후에 검색한 두 개 키워드, 내지는 세 개, 이 범위 안에 검색했던 모든 키워드를 최대 2만 개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선으로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르죠. 선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해시 플레저를 인지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검색해 들어간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깊은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면은 그렇게 깊게 본다라기보다는 한 번쯤 해시 플레저를 검색한 사람들은 앞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검색을 할때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찾을 때까지 연결성 있게 검색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추천, 뭐 제로 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제로 음료, 뭐 다이어트 운동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걸 검색하지. 갑자기 뭐 다이어트, 뭐 노트북 추천, 뭐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결성이 없는 걸 검색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해시 플레저를 면으로 보게 되면 앞에와는 조금 다르게 소비자들이 해시 플레저를 검색했을 때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 이런 제로 슈거, 굉장히 다양한 한켠에 제로와 관련된 것들을 소비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켠으로 보면, 사과식초 다이어트가 사실 전 좀 재밌었거든요. 다이어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그룹이 사과식초 다이어트라는 하나의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상하겠지만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안에 클릭을 해보면 애플 사이더 비니거가 바로 나오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하나의 자리가 잡혀져 있고, 또 하나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건기식, 그 다음에 개인 맞춤 영양제, 이런 것들도 이제 헬시 플레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거리가 느슨하게 멀리 되어 있는 거지만 우측으로 보시면 발효유, 그 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 아니면 샐러드,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갓생 루틴, 뭐 여기에 굉장히 라면 떡볶이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되어 있어서 전 좀 재미있었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붙어서 검색을 하는 와중에 이 카테고리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러스팅 라이프라는 것들까지 해서 단순히 소비자들이 헬시 플레저라고 했을 때 이게 단어, 점으로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걸 넣고 검색하는 건 이미 인지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검색량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업계 사람들만 쓰는 하나의 트렌드 용어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으로 봤을 때, 면으로 봤더니 사람들이 업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은 이것과 연결했을 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이걸 떠올리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요. 이게 아마 저희 이전 어떤 컨텐츠들이나 교육을 접해보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헬시 플레저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어떤 다양한 CP,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조금 더 이제 제로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봐야겠다. 내지는 뭐 건강관리 앱과 관련된 혹시라도 내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건강관리 앱 시장을 조금 더 봐볼까? 아니면 영양제를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다시 연결되어 있는 그 시장을 하나씩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다양한 토픽 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시장 난 좀 관심 있어서 보고 싶어요 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조금 더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네.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쯤 되면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자꾸 점으로 봐라, 선으로 본다, 면으로 본다, 이걸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개념적으로 제가 조금 짚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미 너무 잘 아시겠죠? 검색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검색 데이터를 보냐? 어, 가장 큰 특징은 전수 데이터죠. 국내에서는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고객이거나 아니면 아직 잠재 고객이거나 이걸 모두 포함한 전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수 데이터에 포함되는 데이터 형태에는 검색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익숙하신 거로 본다라고 하면 소셜 데이터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소셜 데이터는 이미 약간 우리가 올리는 소셜에 올리는 데이터들을 이제 외부 누군가가 볼 거라는 기정사실 하에 우리가 컨텐츠들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소비자들의 숨어 있는 욕망이 담기기에는 약간 편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이미 바이럴을 하거나 이미 의도한 데이터들이 보여지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버즈량으로 보거나 내지는 이제 긍부정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저도 그렇게 소셜 데이터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저의 한 가지 항상 안타까웠던 점은 소셜 데이터는 그 결과로서 이렇게 인지하는 데 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다른 새로운 액션 플랜들은 뭐가 있지? 이걸 통해서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해볼 수 있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지? 그 다음 넥스트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가야 하는데 약간 소셜 데이터는 저는 현재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고객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서 좀 그쳐 있다라는 아쉬움이나 약간의 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검색 데이터는 사실 누구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향이 없죠. 편향이 적다라고 보시면 돼서 검색 데이터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전수 데이터다, 편향이 적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컨셉이 들어가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점으로 보는 것, 선으로 보는 것, 면으로 보는 것. 이건 좀 간단하게 예시로 이미 많이 접하셨을 수 있어서 예시로 그냥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은 검색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검색어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으신데, 말 그대로 모든 연관 키워드들로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죠. 그냥 맥주 효모 이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전체 키워드의 60% 이상은 원워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워드 이상, 롱테일로 검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검색 효과 아니면 LG 프라일 두피 마사지기 후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헬시 플레저도 있지만 헬시 플레저 추천, 헬시 플레저 트렌드, MZ 세대 건강 관리 이런 식으로 검색 키워드를 하나로만 검색어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검색 쿼리를 분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뜯어보면 이렇게 무조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상 키워드와 의도 키워드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이 대상은 소비자들의 욕구나 고민이 담겨 있는 그 대상 키워드를 보는 거고, 뒤에 달려 있는 게 소비자들의 의도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어들을 모두 봐서 분리를 해서 토픽 단위로 보게 되면, 이 시장 전체에 소비자들이 이것과 연관해서 검색한 키워드들을 점 단위로 모든 걸 봤더니 시장 안에서 어떤 대상들을 보고 있고 어떤 의도들을 많이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검색 여정 전체로 봤을 때 탐색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이 토픽에 얼마만큼 침투가 되어 있구나, 내지는 침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키워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로 했던 그 데이터의 일부이기는 한데요. 뭐 남성 화장품 제품군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들을 쭉 보면서 어떤 제품군에 가장 검색량이 많을까라는 것들을 탑 10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흔히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 남자 화장품은 뭐 스킨케어 중심일 거야. 그러겠죠? 뭐 스킨케어 중심이고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조금 올라와서 맨스케어 했을 때 색조가 조금 올라오겠지 정도로 이제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전체 시장을 봤더니 압도적으로 높은 건 향수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향수 제품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올인원, 스킨, 로션, 선 제품 이게 쭉쭉쭉쭉 이제 뒤로 연결해서 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에 키워드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해상도를 높여서 보기 시작하면 남자 향수, 근데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향수.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디테일한 키워드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남자분들은, 남성들은 화장품을, 뭔가 이런 뷰티 쪽을 고민을 할 때 제품군 중에 향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성이 좋아하는 어떤 향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바잉 팩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부터 또 하나의 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크리에이티브로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으로 봤을 때의 시장 전체 토픽, 그리고 그 토픽을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 보면 키워드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은요, 앞에서 저희가 선으로 봤을 때 아까 헬스트레저, 이전에 논브랜드에서 인지하고 나서 이후에 보는 것, 이렇게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걸 검색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맥주 효모를 검색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 맥주 효모를 영양제로서 찾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래로 보면 탈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주 효모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검색에 따라서 왜 이걸 검색했는지 그 의도가 다른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걸 같은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페르소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맥주 효모와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페르소나가 뭐, 20, 30대의 뭐 남성의 뭐 이러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맥주 효모이다 하더라도 맥주 효모 영양제로서 고민하는 사람과 탈모를 고민하는 사람을 두 가지 페르소나로 목적 기반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상품군들,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마케팅 크리에이티브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저 그룹들을 분석을 해보면 맥주 효모 영양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맥주 효모 탈모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냥 가설로서 페르소나를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으로 본다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진짜 풀고자 하는 것, 궁금해하는 목적을 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점으로 보는 건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CEP,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걸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고, 사실 이 사례는 이미 너무 많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겁니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 특정 제품을 떠올렸을 때 소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어떤 상황에서 이걸 떠올릴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의 한 가지 상황만 떠올리는 게 좋을까요? 열 가지 상황에서 떠올리는 게 좋을까요? 열 가지 상황에서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예시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파티를 했을 때, 우리가 갈증이 났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코카콜라를 떠올릴 수 있는 CEP는 무엇이야? 무엇일까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시 플레저를 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면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패시 플레저를 어느 순간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CE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면의 해시 플레저에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어,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미세하게 사과식초 다이어트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사과식초 다이어트 그룹 안에 키워드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헬시 플레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작은 그룹이기 때문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지 않아요. 식초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 애플 사이다 비니거 공복, 뭐 사과 식초 다이어트 방법, MZ세대 다이어트, 사과 식초 내장 지방, 다이어트 마케팅 전략. 이렇게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사과 식초 다이어트 내지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서 시작된 소비자 연결을 하면 사실 거기는 굉장히 큰 또 소비자들의 인지 현황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는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제가 실제로 허브를 보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화면 전화를 좀 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거나 질문들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시면 트라이얼로 일부 기능을 7일간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입을 해 보시면서 저랑 같은 키워드를 넣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궁금한 게 있는 키워드들을 좀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저는 트라이얼을 이미 이용을 해본 이력이 있어서 다시 쓰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채팅 통해서 뭔가를 남겨주시면 저희 멤버들이 다시 계정 트라이얼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활성화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잠시만 좀 이제까지 남겨주셨던 걸 좀 볼게요. 네. 네, 지금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식초를 만드는 업체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키워드들을, 컨텐츠를 만드는데 컨텐츠가 많아서 노출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면 연관 키워드들을 만드는 게 좋은지, 롱테일 키워드를 공략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찾는 꿀팁이 있을지. 어, 사실은요, 일단 그러면 식초로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 제품명이나 제품 카테고리를 그냥 식초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발효초?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좀 좋을까요? 좀, 좀만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봐볼게요. 식초. 발효초. 저 요즘에 발효초가 많죠? 일단 요렇게만 넣어보고 마시는 식초. 네. 마시는 식초. 뭐 거기까지. 사실 마시는 식초는요. 이 인텐트 파인더에 식초를 넣으면 식초 앞에 뒤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키워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마시는 식초를 여기서 넣지 않아도 그 마시는 식초라는 키워드의 볼륨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노출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제가 식초, 발효초, 뭐 마시는 식초 뭐 여기까지 해서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텐트 파인더에서 좀 보시면요.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식초 앞뒤에 붙어 있는 모든 키워드, 발효초 앞뒤에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월 평균 현재 94만 5천 정도의 검색량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연간 키워드는 지금 17,0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연간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이제 토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픽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뭐 발사믹 식초, 사과 식초, 식초 효능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아까 검색 쿼리를 앞뒤로 대상 의도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묻고 있는 키워드들을 토픽 단위로 묶어서 보여주는 건데 키워드 개수는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게 무엇인지, 검색량 집계는 키워드 개수가 아니더라도 그 공통된 토픽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개수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키워드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왜 관심 있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검색량은 저희가 이미 많이 봤던 것처럼 현재 소비자들이 많이 관심 가져서 굉장히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검색량 집계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식초를 넣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초 종류로 본다라고 하면 사과 식초, 발사믹, 파인애플, 유기농, 여기서도 에사비가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양조 식초, 감 식초, 헤어 식초, 화이트 식초,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막걸리 식초도 있나 보네요. 그리고 이런 종류로도 우리가 시장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의도단으로 봤을 때도 소비자들이 관련된 효능은 무엇이 있지? 만들기. 사람들이 뭔가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안에서 만들기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걸 그냥 제품으로만 구매를 하는 정보를 찾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식초 만들기, 막걸리 식초 만들기, 파인애플 식초 만들기, 뭔가 식초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어떠한 것도 굉장한 궁금증이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다이어트, 냄새, 그다음에 냄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보시면 키워드가 보시면 잠시만요. 냄새를 뺐다가 다시 냄새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냄새. 이제 에어컨 식초 냄새. 이건 이제 먹는 것과는 다르지만 뭔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뭔가 시큼한 냄새라고 했을 때 식초를 떠올리다 보니 이런 냄새 찾는 것. 만약에 이 냄새는 나는 이거하고는 너무 관련이 없어서 이 시장 빼고 할래라고 하면 위에 지금 우측 보시면 제외 단어가 있죠?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면 냄새는 빼고 가야 되겠다 하면 냄새를 그냥 아예 빼버리시면 우리가 나왔던 키워드 중에 냄새가 포함된 거는 모두 빠지고 다시 내가 보고 싶은 시장에 대한 것만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 먹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유통 채널로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브랜드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지금 오뚜기이네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매실식소 추천, 무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식초하고 관련돼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관련해서 봤더니 지금 50대, 30대, 40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일반 이런 사과 식초나 만들기와 관련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조금 높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연령대별로 그러면 식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다르겠죠. 그럼 제가 20대들만 밑에 연령대에서 클릭을 해서 위에 있는 전체 시장 중에 20대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무엇인지만 조금 더 필터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다른 것들이 나오죠. 식초, 어퓨, 헤어, 트랩, 날파리, 뭐 이런 것들, 민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모링가. 그래서 보시면 그냥 낫달로 보면
어퓨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헤어 식초에 대한 게 나오는 것 같고, 구매로 뭐 다이소, 약간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헤어 제품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편의점, 사과 식초, 식전 식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식초의 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 아니면은 30대들에 대해서는 식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30대들 역시도 식초와 관련된 다양한 이용에 대한 거. 근데 아까 마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조금 포함 단어를 제가 마시는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외 단어는 전체 중에 제외하는 거였잖아요. 포함 단어는 이 중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식초라는 큰 제품 카테고리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식초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일단 마시는이다. 그리고 아까 휴대도 하나 있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함 단어를 하면 전체 중에 마시는과 휴대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전체 흐름으로 보면 마시는 식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관련해서 이제 사과 식초 추천 방법 효능 근데 아직 키워드가 아까 연관 키워드가 많다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관련된 키워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키워드가 아직 23개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면 제가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여기에서 마시는 식초. 소비자들은 마시는 식초라고 검색했을 때 마시는 식초 이전 이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는지에 대한 검색을 해보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마시는 식초 전후로 봤을 때 네.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나인 건데 이제 해상도를 조금 높인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클러스터링이 돼 있었잖아요. 비슷한 목적을 가진 그룹끼리 클러스터를 하는 건데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으로 좀 쪼개볼 거냐 아니면 큰 덩어리로 볼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 정도로 보고 마시는 식초에 대해서 앞뒤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근데 보면 마시는 식초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목적으로는 효능이나 복용법, 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사과식초 다이어트 그러니까 사과식초인데 이거를 다이어트를 활용하려는 것들이 가장 많이 보여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 안에 물어보이는 키워드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소비자들은 마시는 식초에 대해서는 건강, 그 다음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것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키워드 자체만을 본다라기보다는 키워드와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 페이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진 페르소나일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기서 제안을 해주는데 사과 식초 다이어트를 했을 때 건강이나 체중 감량에 아까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한 음료 대체를 찾는 사람들도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물에 타 먹으면 아니면 건강 효과, 혈당과 혈압을 낮추고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맛있는 식초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뭔가 혈당을 낮춘다던가, 이게 굉장히 지금 아까 봤던 제로 칼로리 아니면 요즘 굉장히 검색량이 많아지고 있는 저당,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저당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는 소비자들도 하나의 우리의 잠재,
하나의 어떤 세그먼트, 풀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를 다시 펼쳐놓고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우리 그냥 업에서만 있는 그런 연관 키워드들을 좁게 보는 거에서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런 정보를 찾는 고객들한테 어떤 채널이나 어떤 컨텐츠가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어? 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메인 단위 순위로 보면 약간 효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 쪽이 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개별로 봐보면 뭔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애플 사과식초 섭취할 때 피해야 할 것들, 놀라운 효능, 아니면 뭐 이런 건강 지키는 팁. 사실 이런 걸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이런 컨텐츠들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들도 이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아까 예를 들면 혈당이나 건강 대체제로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마시는 식초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잘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해선 테크니컬적인 SEO, 그 다음에 컨텐츠, 고객 의도가 담긴 컨텐츠 SEO,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이 되지 않으면 검색 엔진과 고객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만나는 노출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컨텐츠는 많은데 노출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마시는 식초 했을 때 다이어트 효능을 알아볼 수 있고, 이 안에서 혈당이나 이런 건강 대체제로도 궁금해 하는구나.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게 여기에서도 같이 녹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디테일한 컨텐츠를 잡기 위한 전략을 세우실 때는 다시 선으로도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고객 검색 경로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뭐를 검색했다가 검색한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를 좀 줄여보면 실제로 패스파인더에서 우측에 줌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대 저희가 1000개의 경로까지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전 이후 기본적으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색은 이제 순방향으로 검색을 해간다라고 하면 빨간색은 사실 소비자들이 A, B, C를 검색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B, C, A 뭐 이런 식으로 순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양 두 개의 키워드가 서로 연관해서 양방향으로 자주 빈번하게 검색되는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 분류를 보시면 애플 사이다 이전에 검색한 키워드들은 굉장히 비슷한 그룹, 목적을 가진 것끼리 그룹핑을 해보면 이 자체에 대한 궁금증, 효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 아리얼이라는 게 아마 브랜드인 것 같네요. 이 브랜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사용법, 그 다음에 노브랜드, 그 다음에 애플 사이더 비닉은 몰랐지만 사과 초모, 뭐 초모 식초란 이런 사과 식초와 관련된 걸 검색하다 연결이 된 그렇게 하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효능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섭취 방법에 물어보거나 관련된 다이어트 후기, 덕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덕후 채널에서 후기를 많이 물어보거나 건강에 대한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까 구체적인 목적 기반으로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찾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넣고선요. 자연스럽게 여기 페르소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슷한 목적을 가진 그룹끼리 자동으로
이렇게 같은 색깔로 그룹핑이 됩니다. 그러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검색한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검색했을까를 크게 보면 이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효능, 섭취 방법,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그다음에 에사비를 식전, 식후에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는 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에사비 식전, 식후에 대한 키워드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봐볼까요? 효능에 대한 거다. 혹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애플 사이다 비니거 다이어트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물어보는 고객들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 안에서 페르소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사실 검색 데이터들을 소비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컨텐츠로 내보내면 이 검색에 그 의도에 맞는 답이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의도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검색 엔진이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하나의 그런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 제품 이게 좋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전에 소비자들이 이거는 다이어트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걸 포함한 건강한 식단은 무엇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고 이걸 검색한 소비자들이 아까 그 검색 경로에서 우리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한테 유입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연관 키워드보단 문서 수가 많아서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 문서 수라는 게 아마 관련된 컨텐츠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저게 조금 약간 모호해 보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네, 클러스터 파인더를 보면요.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 그다음에 그 안에 노출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머리와 손이 지금 따로 놀아서 애플 사이다 비니거죠. 네. 이거와 관련된 콘텐츠들은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지금 보시면 308건인데 여기서 제가 줌을 늘려보면 키워드는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우리가 상위 노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두 개예요. 우리의 고객은 검색 엔진과 실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가 검색 엔진이 읽어갈 수 있는 정말 검색 엔진을 만족시키는 그런 테크니컬 SEO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긴 굉장히 다양한 팩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컨텐츠 SEO입니다. 소비자들이 물어봤을 때 정말 그 의도에 맞는 충실한 정보가 담긴 컨텐츠야 그 컨텐츠의 그 질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기존에는 마케터들이 굉장히 뇌피셜로, 그리고 특히나 우리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사 노출이 돼서 전환이 됐다가 하더라도 사실상 바로 이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찾는 거는 효능인데 자꾸 효능이 아니라 우리 막 프로모션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페르소나 목적 기반으로 정하고 나와 있는 질문 리스트처럼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그 내용을 담아 있는 컨텐츠들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잠재 고객, 아직 우리 브랜드는 모르지만 이걸 찾고 있는 잠재 고객들과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제품 카테고리 굉장히 검색량이 높고 경쟁도가 높은 것부터 잡으려고 하시면 당연히 도메인 어서리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처음부터 상위 탈환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패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뻗쳐져 있는 연관 키워드들, 롱테일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먼저 잡는 전략으로 하면서 상위로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카테고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사실 물리적으로 컨텐츠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쌓여있는 도메인 자체가 신뢰도가 있어야 검색 엔진이 더
똑같은 컨텐츠더라도 신뢰도가 있는 도메인의 컨텐츠를 먼저 상위로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분야에 있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들을 잘 쌓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심지어 이 디지털 마케팅, 브랜딩, 인텐트 마케팅, 검색 데이터, 뭐 키워드 리서치,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정말 지금 거의 뭐 400개, 500개 이상 계속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쌓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컨텐츠를 신규로 내더라도 빠른 상황에서 상위로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컨텐츠는 장기적으로 올가닉하게 보시고 쌓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컨텐츠를 쌓을 거냐. 그리고 사실 리소스가 기업 안에서는 다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 건 현재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 중심으로 정말 전략을 세우셔야 실제로 이제 결과적인 것들도 나오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지금 질문을 주시다 보니까 그 마시는 식초, 뭐 여기서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액션 플랜으로 컨텐츠까지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이런 거죠. 약간, 어, 액션 플랜으로 봤을 때 시장 안에서 소비자의 컨텐츠로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어떤 액션 플랜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될 거고, 사실 어떤 상품 기획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보면, 아까 여기서 제가 해시 플레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한 거였거든요. 요거 한 가지만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헬시 플레저라고 했고, 사실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전후 검색 이제 3단계로 하면 검색하기 이전의 세 단계, 이후의 세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범위 안에서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3단계까지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상도를 그룹을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한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라고 해서 해상도를 좀 높여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로에 대한 거가 사실은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즐거움을 같이 유지하면서 되게 지속 가능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제로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저당, 혈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로에 대한 거는 이미 시장이 이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로 음료 아니면 제로 칼로리 저당 뭐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인텐트 파인더에 넣어 보셔도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도 느슨하게 되어 있었지만 뭐, 제로 칼로리 했을 때 진짜 편의점과 관련된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이런 갓생, 뭔가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된 것들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뭔가 발효유, 그릭 요거트, 떡볶이 라면 레시피.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품 기획을 하시는 측면에서 요즘 헬시 플레저 여전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던데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 기획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작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에서 다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그릭 요거트가 굉장히 작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릭 요거트를 다시 메인으로 해서 이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그릭 요거트 안에서는 또 굉장히 큰 시장이 이미 포진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소비자들 인식이. 그러면은 이제 그릭 요거트의 시장을 보고
헬시 플레저라는 어떤 트렌드 사이의 접점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 사이에 고객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라는 것들을 이런 팩터를 여기서 데이터로 좀 인사이트를 뽑아내시고 그런 것들을 어떤 소구점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군, 제품군들을 뭔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미 관련된 키워드가 4,60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요걸 메인으로 보면 이미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미 소비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시장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릭 요거트 안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은 카드 보기로 보면 조금 더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릭 요거트 시장은 어떻게 시장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침투할 수 있는 그룹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상 제가 해시 플레저에서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어떤, 아까 뭐 발효유, 그 다음에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오늘 또 식초와 관련된 브랜드 담당자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식초와 관련됐을 때 실제로 제가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추출을 하는지 정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지금 가입하셔서 트라이얼로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 그리고 내가 궁금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한번 발견을 해 보시고 아마 이런 클러스터 파인더는 사실 트라이얼에서 이용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텐트 파인더나 패스 파인더를 보다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더 많은 정보를 나는 좀 궁금하다,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인텐트 패스에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뽑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아마 채팅방에 그런 커피챗 링크가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통해서 미팅 잡아주시면 저희가 그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 찾아서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혹시 채팅방에 지금 질문이 네, 없으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반려템과 관련된 거지만 꼭 그쪽 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접근해서 보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웨비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커피챗 많이 남겨주시고 데이터 찾아보시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숨은 욕망 그렇게 잘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